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핵심 이론 정리 3회차 왔어요. 오늘부터는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랑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진도, 복습 모두 다 잡으셔야 돼요. 근데 진도는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복습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서 복습을 많이 강조 드립니다. 진도는 금방 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복습은 참 하기 싫은 게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많이 강조드리고, 복습을 하면서 가면 당연히 진도가 느리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당연히 진도가 느려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해서 복습을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 1회독은 복습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이 굵직굵직하게 가면서 빨리 진도를 끝내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다 가져가려면 진도가 너무 느려지거든. 1회독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복습이 조금씩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고, 뒤로 갈수록 계속 복습의 중요도가 높아져야 돼요. 법학은 다회독 하셔야 돼요. 다회독. 그래서 빨리 1회독 끝내고, 근데 1회독 끝낼 때 복습 없이 끝내면 하나만 하거든. 그래서 복습하면서 굵직굵직하게 해야지. 모두 디테일하게 다 복습하면서 갑니까? 읽어 넘어갈 건 읽어 넘어가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렇게 가고,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하고, 4회독하고, 5회독하고, 적어도 뭐 10에서 20회독은 하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다 암기되는 거거든. 나중에는 1회독, 전과목 1회독 끝나고 나서는 계속 복습인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진도 나가면서 복습을 하실 건데, 계속, 두 마리 다 잡으셔야 된다. 복습, 진도 다 잡으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워야 돼요? 문제 풀어야 돼요? 이거.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기본서나 요약서 보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 등한시하면 절대 합격을 못 합니다. 둘 다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외우는 건 시험장 가는 날까지 하는 거고, 문제 푸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하면 손 놓으셔도 돼요. 물론 자연과학 예외. 물리랑 화학은 예외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내가 수준에 도달했다. 그냥 이론서, 요약서, 기본서 이런 것만 봐도 어디에 문제가 나올지 눈에 보인다 라는 수준이 되면 문제 안 풀어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아끼지 마세요. 특히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아끼시는데, 많이 아끼다가 볼 시간 없어서 그것도 부랴부랴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미리미리 보세요. 맞추려고 보지 말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연습용으로 보세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차고 넘쳐요. 학원이 많고 강사 많기 때문에 차고 넘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는 접하는 대로 바로바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틀렸다 해서 전혀 절망할 게 없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일 수도 있고 연습용 문제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습, 진도, 이론, 문제풀이 다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1회입니다. 풀어보죠. 이런 거 미리 연습하시면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 2차 기출문제 같은 걸 보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문제가 물어보는 답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답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캐치가 돼야 돼요. 우리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그 정도는 합시다라는 겁니다. 답 찾고 논점 찾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답안지를 쓰는 건데, 그건 2차 가서 우리가 연습을 하기로 하고, 데일리 테스트에서는 답 찾고 논점 찾고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1차 시험에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보겠습니다. 학교 법인 갑은 의리와 교육 지도업에 대해서 상표 A를 특허 중급이지만 상표하는 이유는 복습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데일리 테스트 가져와서 보시면 돼요. 갑은 의리와 교육 지도업에 대해서 상표 A를 등록받았다. 유사한이고, 갑이 상표 등록 출원하기 전부터
명동? 그 밑에 상표 A가 명동대학교 명동유니버시티네요. 그렇죠? 그리고 출원하기 이전부터 명동은 서울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쇼핑 지역으로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명동은 현지명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법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을은 등록상표에 무효심판 청구하면서 33조랑 4호의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을이 갑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하면서 주장한 무효사유가 33조이랑 4호죠. 4호.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명동대학교와 명동유니버시티가 상하로 결합된 상표입니다. 먼저 식별력 있나 보죠. 33조랑 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못 받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명동 또는 영어로 명동이라는 부분과 대학교 또는 영어로 유니버시티라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어요. 자, 일단 명동은 현지명이라 그랬고요. 식별력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나 유니버시티는 경남대학교 판례에 의하면 교육지도법에 대한 보통 명칭, 서울대학교 판례에 의하면 이유식이었죠. 이유식에 대한 어떤 흔한 표자, 아메리카노 유니버시티 판례하면 교육지도법에 대한 어떤 기술적 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튼 식별력 없다고 봤어요. 의료에 대해서도 식별력이 없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판례에 가면 그렇죠? 이유식에 대해서도 식별력 없다 봤으니까. 따라서 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예요. 식별력 없는 거랑 식별력 없는 거랑 결합했을 때 과연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인정될 것이냐 부정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해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돼요. 세관식을 인정하게 되면 얘는 33조 1항 4호가 아니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33조 1항 4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얘가 등록을 받으려면 33조 2항에 따라서 사식지 해야 되고 사식지 하지 못한다면 등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 설문 1번이야. 첫 번째 1번. 명동대학교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학교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학교가 된 경우 이거랑 2번 보세요. 명동대학교가 학교 명칭 자체만으로 알려졌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특정인의 교육 지도에 대한 어떤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이걸 나누라는 거야. 그럼 비교해보면 전자는 세관식이 인정되는 케이스고 후자는 세관식이 부정되지만 사식치한 케이스죠 라는 결론이 도달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2차 기출문제 각색한 거예요. 2차 기출은 조금 더 복잡해. 그래서 지금 1번은 요 케이스 33조 1항 4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상품인 의류에 대해서도 교육 지도업에 대해서도 식별력이 있어서 전부 기각되겠죠. 무효심판은 전부 기각될 겁니다. 2번에서 물어본 건 요사정입니다. 요사정. 33조랑 4호에 해당하지만 사식취했다 이 사정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의류랑 교육지도업으로 나눠서 얘는 33조 1항 4호에 해당하고 33조 2항은 안 되겠죠. 33조 2항이 안 되는 이유가 명동대학교가 사식치한 겸 교육지도업에 대한 것이지 의료에 대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부 인용, 여기 의료에 대해선 인용, 여기에 대해선 기각,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정도 사례는 1차 시험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확인 잘 해보시고요. 데일리 테스트 여기까지 하고 특허 중급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택 발명까지 봤고요.
이어서 이제 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수치 안전 발매매, 수치 안전 발매. 안녕하세요. 우리 특허법 중국 강의 핵심 이론 정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4회차고요. 오늘이 4회차고 그 데일리 테스트,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2회입니다. 읽어보죠. 갑은 인체용 비누에 대해서 도형 플러스 4부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이다. 을은 인체용 비누에 대해서 도형 플러스 소비아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갑이 을에게 침해를 주장하자 을은 갑을 상대로 권리범위행위 심판을 청구했고요. 인체용 비누를 사용 상품으로 하고 도형 플러스 소비아를 확인 대상 상표로 특정하였다. 한편 등록 상표와 확인 대상 상표에서 도형 부분은 꽃 모양으로 비누 상품과 관련해서 유사한 모양의 도형을 포함한 다수의 상표들이 상표권자를 달리해서 등록되어 있다.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 갑이 어떤 도형의 사부라는 상표를 비누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고 을은 도형의 소비아하고 네모 도형을 이렇게 결합해서 인체용 비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갑을한테 침해를 묻고 반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상표법 121조에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물어본 게 기각 심결했다. 심결이 타당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판원이 기각 심결했습니다. 기각 심결했다라는 건 뭘 판단한 걸까요? 소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 청구했는데 기각했다라고 하면 권리범위 속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권리범위 속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죠. 그럼 심판이 청구되면 적식 한 방식이냐, 적법 하냐, 그리고 본안 이렇게 가게 되죠. 적식은 누가? 원장이 하고 심판장한테 토스. 적법은 합의체, 본안도 합의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문제에서 적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안사안. 적법은 지금 소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은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뭐죠? 확인 대상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 예정 중인 자인데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 갑이 을한테 침해까지 묻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해관계 있겠죠? 이것도 문제 없어. 본안은 침해 요건이 유상, 보, 정제, 기타, 진, 소, 남 중에 뭐만 판단한다? 건범심에선 상, 보, 제만 판단하게 되죠. 지금 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요. 상표의 사용 맞습니다. 을의 사용이 소유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럼 논점은 뭐다? 보호범위죠. 보호범위. 즉 상표 상품 유사 판단해야 되는데 상품은 비누로 똑같아. 딱 하나 논점인 거예요. 상표 유사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찾아보죠. 공통점 꽃 모양, 차이점 삽으로 보여줘요. 자, 그럼 꽃 모양 자세히 볼까요? 뭔가 장미꽃 같기도 하고 튤립 같기도 하고 여튼 끝 모양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한편 등록 상표와 확인 대상 상표에서 도형 부분은 꽃 모양으로 비누 상품과 관련해서 유사한 모양의 도형을 포함하는 상표, 다수의 상표들이 상표권자를 달리해서 등록되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꽃 모양을 포함하는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건 여기가 식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라는 근거예요. 또한 꽃 모양은 지정 상품인 비누와 관련해서 본질적 식별력도 약해요. 그 이유가 뭔가 꽃향기가 나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누군가 독점하기 곤란한 표정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비누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 꽃 모양을 독점하게 되면 굉장히 부당하겠죠. 자유사용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식별력이 없어. 공통적 식별력 없어. 차이점. 얘는 발음이 4부고요. 얘는 발음이 소비아 또는 소비아 이렇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발음에서 호칭에서 비슷한 점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 다르죠?
이음절이냐, 삼음절이냐, 사냐, 소냐 완전 다르단 말이야. 따라서 출촌도 우려가 없어서 비유사로 보여진다. 비유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유사로 보여지니까 기각심결, 인용심결 해야 되겠죠? 인용심결. 비유사 하니까 인용심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기각심결한 잘못이 있어서 심결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문제 좀 더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심판원에서는 양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양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기각심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과 확인된 상표장이 사용된 상품 두 개 기본서에 있는 거죠. 상표 기본서에 이거 권리범위항의 심판에서 뭐가 문제돼요? 권리범위항의 심판에서 유사 판단할 때 구체적 거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되죠. 원심은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죠.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러면서 판결 이유에서 뭐라 그래?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 어떤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적을 비중 깊게 고려한 건 위법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따라서 원심은 구체적 거래 사정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시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죠. 거래 실정. 일반적인지 구체적인지 나누지 않고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판결 주문에 있고 판결 이유에 있고 판결의 요지에 있고 그리고 그 판결 이유란에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 즉 포장 형태 이런 걸 말해요. 이런 표장 형태는 쉽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비중 있게 고려할 수 없다 해서 원심 부당하다 이렇게 하던 사례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문제 맨 밑에 보면 저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 즉 포장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서 원심은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한 거예요. 심판원은. 이게 이제 잘못이죠. 얘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봤단 말이야. 하지만 잘못이다. 인용심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비유사다라는 거죠. 심판이 내린 심결이 타당한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근거? 저 포장 형태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을 비중 있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 대상 표장과 등록 상표를 비교해 보면 호칭이 굉장히 다르거든. 따라서 비유사하다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비유사니까 기각심결 부당하죠. 그래서 청구 인용 판결해야 할 겁니다. 소재기하면 청구 인용 판결할 거고 지금 소재기 안 했으니까 그냥 부당하다 끝나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허법 산업상 이용 가능성부터 보실 차례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특허 중국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이 더워지면 독서실 같은 데 왔다 갔다 할 때 가는 순간에 지쳐버리거든. 그래서 그거 자기만의 노하우를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서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었냐면 스터디 카페를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스터디 카페 지하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같은 건물에. 그래갖고 가자마자 또 스터디 카페 가자마자 가방 놓고 바로 헬스장으로 가서 샤워하고 다시 올라와서 공부했어요. 그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나면 이제 또 개운해지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더위를 피하는 방법 잘 고민해 보시고 옷은 항상 2개를 갖고 다녔어요. 입고 가는 중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땀 찌들죠.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새 걸로 갈아입어. 그러면 땀 냄새 안 나게 이렇게 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더위는 많이 타는데 추위는 잘 안 타서 겨울에는 뭐 상관없었어요. 어떻게 해도. 지금 더워갖고 힘드네요. 헬스장도 없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챕터 15까지 했는데 그거 보시기 전에 우리 오늘 드린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3회 먼저 해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보시죠. 읽어볼게요.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3회입니다. 갑은 전문 의약품인 노인성 기억 감퇴증 치료제와 일반 의약품인 소염제, 그리고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해서 글리아타민을 21년 4월 16일 출원해서 21년 7월 13일 등록받았다라고 하네요. 갑이 글리아타민이라는 상표를 노인성 기억 감퇴증 치료제,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인 소염제, 그리고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약제, 이해되시죠? 이 표현. 그래서 노인성 기억 감퇴증 치료제, 소염제, 약제. 얘는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얘는 일반 의약품이면서도 전문 의약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될 거예요. 얘를 21년 4월 16일에 출원해서 4월 16일에 출원해서 21년 7월 13일 21년 7월 13일에 등록을 받았다. 을은 지정상품 대뇌 증후군 치료제, 치료제에 대해서 21년 7월 24일, 21년 7월 24일 출원해서 22년 6월 6일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상표는 글리아티린, 영문과 한글 글리아티린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죠. 갑과 을이 이렇게 각각 등록받았어요. 자, 그리고 한편 글리아 부분은 여기 글리아라고 있죠. 여기 부분은 신경교나 신경세포 보겠습니다. 신경교 또는 신경세포를 의미하고 뒷부분의 타민티린은 여기 부분은 접사로 쓰인다고 합니다. 접사. 주어이긴 하나 접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교 또는 신경세포는 백과사전, 과학용어사전 등의 중추신경계 조직을 지지하는 세포로 뇌와 척수 내부에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신경세포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를 일컫는 용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환자가 증상을 설명하면 약사가 그에 맞는 의약품을 골라주는 것이 거래 실정이고, 약사는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약지도 의무가 있으므로 대개는 약사의 개입하에 구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여기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 일반 의약품도 거래에 약사가 관여한다, 이런 사실관계가 지금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은 갑의 등록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가? 오타입니다. 을입니다. 을의 등록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가입니다. 을의 등록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가? 그렇죠? 을의 등록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무효 사유 있나요? 무효 사유 볼 때 내 거 보고 내 거 하자 있는지 보고 앞에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거 자체는 문제 없어. 앞에 거 보니까 먼저 등록된 상표 있네. 보겠습니다. 34조랑 7호. 34조랑 7호는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 유사하면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럼 볼게요. 요날 출원일인데 출원일 전에 먼저 출원해서 등록됐고 값과 을은 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 만족하고요. 상표 동일 유사, 상품 동일 유사인데 상품 동일도 만족해요. 둘 다 의약품입니다. 그렇다면 상표 유사 여부가 문제될 거예요. 상표 유사 판단을 해보면 양상표에서 공통점 찾아보죠. 공통점 글리아라는 부분이 공통점입니다. 그 양상표는 글리아와 타민 또는 글리아와 티린이 결합된 결합상표예요. 여기에서 글리아 부분이 뭐라 그랬냐면 신경교, 신경세포를 의미한대요. 그런데 의약품이 지금 노인성 기억 감퇴증 치료제부터 약제, 대뇌증후군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리아라는 부분이 이렇게 신경교, 신경세포를 의미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 의약품이 신경 관련 어떤 치료제구나 이렇게 직감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질 표시가 됩니다. 성질 표시. 자,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전문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의 수요자는 의사약사 등 일반 수요자죠. 주 거래자는. 그런데 일반의약품은 의사약사가 아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 그게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이 판례에서 일반의약품조차 약사가 관여하는 게 거래 실정이다 라고 해서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약사 기준으로 볼 거고 약사 기준으로 봤을 때 글리아로부터 신경교 또는 신경세포를 의미한다라는 원스텝 되죠. 원스텝 되고 투스텝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관련 어떤 치료제로 직감할 거기 때문에 성질 표시고 그럼 이 부분 요부 아니죠? 요부 아니면 어떻게 가? 전체 관찰. 또한 타민이라는 부분과 티린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여기서 접사라고 해요. 접사면 요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 요부라는 건 독립해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요부라고 하는데 타민과 티린은 다른 용어에 붙는 접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요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전체 관찰. 전체 관찰하면 유사도 될 수 있고 비유사도 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건 뭐다? 비유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상표는 비유사 해줘요. 3, 4조랑 7호의 무효사유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1번이었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119조 1항 3호 불사행 추후 심판을 청구했고 청구일은 25년 6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19조 1항 3호 청구하고 청구일은 25년 6월 20일이네요. 6월 20일. 이때부터 역산해서 3년 가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빼면 22년 6월 20일이 3년이겠죠? 등록되고 나서 3년 넘었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은 만족하고 그리고 을은 글리아 티린을 의약품 판매업의 사용 증거로 제출하였다. 검토하시오. 라고 하네요. 불사행 추후 심판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을한테 있죠? 즉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글리아티린이라는 상표를 의약품 판매업 업에 쓰고 있네요. 그럼 불사행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즉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 즉 지정 상품에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겁니다. 자, 그럼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썼는지 볼게요. 이렇게 등록받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성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컨티넨탈 판례. 그래서 영문과 그 한글 음역이 결합되어 있고 그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도 않고 일부만으로 호칭해도 동일하게 호칭되면 거래 표현상 동일하다라고 해서 지금 상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 상표를 사용한 건 맞아요. 그렇다면 지정 상품에 사용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을 건데 지정 상품은 대뇌증후군 치료제로 굿즈죠. 굿즈. 반면에 쓴 건 판매업으로
서비스라는 겁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절대 동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상품에 썼다고 올 수 없어요. 그럼 취소되는 거죠. 라는 게 결론입니다. 되셨죠? 자, 오늘 1차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3회에서는 첫 번째 글리아타민 판례와 두 번째 컨티넨탈 판례, 세 번째 이건 뭐죠? 별당막국수 판례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특허 중국 강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